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 영국의 작가 마이클 본드가 쓴 아동문학 책들에 등장하는 곰입니다. 곰 캐릭터 패딩턴 베어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2014년에 패딩턴 1편이 나왔고요. 2017년에 패딩턴 2편에 이은 이번에 세 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2027년이었나요? 뭐 패딩턴 4가 또 나온다고 하죠.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미국의 나홀로 집에 그리고 프랑스의 꼬마 니콜라와 함께 좋아하는 아동 깡패물입니다. 아동 깡패물, 아동 깽판물입니다. 제 성향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가족 영화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홀로 집의 꼬마 니콜라 그리고 패딩턴 손에 꼽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편이 제68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최우수 영국 영화상, 최우수 각색 시나리오상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수상은 못했어요.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쳐준다는 거 아니야. 자, 패딩턴 2편이 제71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최고의 영국 영화상, 최우수 각색 시나리오상 노미네이트 또 됐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나무 조연상까지. 그래서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아주 주목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자, 줄거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일단 여기에 주인공이 패딩턴 말고도 브라운 가족이라고 있거든요. 브라운 가족이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2편 이후로 변하기 시작해요. 딸 주디는 대학에 진학해 독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이제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아들 조나단은 집에만 처박혀서 발명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오타쿠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빠 헨리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대표가 바뀌었는데 이 대표가 하는 말이 보험을 잘 만들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리스크를 져라. 이 헨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리스크를 지는 거였거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는 버킷리스트를 하나둘 실현해 나가고 있고요. 엄마 메리는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그림을 다시 시작했는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왜냐, 시간이 많이 남아돈 이유 때문인데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막 다 커가지고 다 따로 놀고 그리고 아빠도 일하러 가고 할머니도 바쁘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이제 미술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 자체로 슬픈 거야. 자, 그러던 어느 날 페루에서 편지 한 통이 패딩턴에게 도착을 합니다. 자, 보낸 사람은 루시 숙모가 아니라 은퇴곰 쉼터의 원장 수녀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은퇴곰 쉼터에서 루시 숙모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편지였어. 패딩턴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고 되게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편지를 읽은 브라운 가족은 이번 기회에 루시 숙모도 보러 갈 겸 다 같이 보낼 수 있는 페루 여행을 가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엄마는 무조건 오케이지. 왜냐면은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빠는 처음에는 반대를 해. 무슨 페루야. 페루까지 가서 여행을 해. 하다가 사장의 말이 딱 떠오른 거지. 리스크를 감수해라. 그러면 페루가 딱이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하게 되고.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진학에 도움이 되게끔 여행기를 써서 첨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오케이를 해서 페루로 떠나게 됩니다. 자, 온 가족은 페루로 떠나서 루시 숙모가 머무는 은퇴곰 쉼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루시 숙모가 무언가를 찾으러 정글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막상 갔는데 루시 숙모가 없는 거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대. 자, 그래서 다음날 루시 숙모를 찾기 위해 브라운 가족들이 나서게 되고 이제 페루 이제 정글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 헌터 캐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오 반데라스입니다. 헌터 캐봇과 그의 딸 지나의 배를 빌려 타며 함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과연 루시 숙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패딩턴 페루에 가다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은 두갈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원래는 광고와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기존에도 있었다는 분 같아요. 1, 2편을 맡았던 폴킹 감독은 원카, 영화 원카 있죠. 그리고 다른 작품 때문에 하차한 걸로 보여집니다. 대신 원안과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자, 각본은 존 포스터, 그리고 마크 버튼, 제임스 라몬트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마크 버튼이라는 분은 마다가스카, 월레스와 그로밋, 션더10 시리즈 각본을 맡아서 작업했던 분이고요. 존 포스터는 패딩턴 TV 시리즈 각본가고요. 제임스 라몬트도 마찬가지로 패딩턴 TV 시리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존 포스터와 제임스 라몬트는 이력으로 봤을 때 한 각본 팀인 것 같아요. 같이 하시는 분인 걸로 보입니다. 자, 출연은요, 역시나 벤 위쇼, 휴 보네빌, 에밀리 모티머, 메들린 해리스, 세뮤엘 조슬린, 줄리 월터스, 그리고 올리비아 콜먼, 안토니오 반데레스, 휴 그랜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조금 바뀌게 되었거든요. 엄마 역할을 맡았던 셀리 호킨스가 이번에 하차를 하게 되면서 에밀리 모티머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브라운이 바뀌게 돼요. 아마 다른 작품 때문에 하차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셀리 호킨스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패딩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패딩턴 시리즈는 영국을 대표하는 가족 영화라서 그런지 출연진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전작에 출연했던 셀리 호킨스, 그리고 1편에선 빌런으로 니콜 키더먼이 나왔죠. 그리고 2편에서는 빌런으로 휴 그랜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올리비아 콜먼이 빌런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다 빌런으로 나와요. 거의 뭐 빌런만 따지면 어벤져스 뭐 저리 가랍니다. 자, 러닝타임은요 106분이고요 1시간 46분 15초입니다. 쿠키 영상이 2개 있습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나서 맨 끝에 하나 있습니다. 2개 다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은요, 브라운 가족이 페루에 도착하는 것까지 18분, 이게 전반부고요. 배가 전복되는 것까지 26분, 마추픽추에 도착하는 것까지 21분, 중반부가 47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추픽추에서 벌어지는 하이라이트와 엔딩이 33분간 펼쳐져서 이게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1대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장소로도 나눌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좀 나눠보자면은 모험을 하지 않는 시간과 모험을 하는 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40분, 1시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 작품은요 한 3가지 정도의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모험입니다. 패딩턴 페루에 가다는 1, 2편과는 다르게 모험을 주된 소재로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모험은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루시 숙모를 찾기 위한 브라운 가족의 여정과, 두 번째 헌터 선장의 엘도라도를 찾는 과정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섞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루시 숙모가 정글로 사라졌다고 일부러 말하게 되면서 패딩턴이 자연스럽게 엘도라도를 찾게 만드는 것이었죠. 숙모를 찾는 것이 엘도라도를 찾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엘도라도를 찾으려면은 곰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설정이 필요해가지고 그게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게 2개가 다 같이 가는 모험이 돼버립니다. 정글에서 찾는 과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배에 올라타게 되거든요. 이는 마치 영화 정글 크루즈를 연상하게 하고요. 되게 흡사한 무드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는 엘도라도를 찾는 과정이 마치 어드벤처 영화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정글 크루즈, 뒷부분은 인디아나 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딩턴 페루에 가자는 극단적으로 모험을 하지 않는 부분과 모험을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약 1시간가량 모험을 떠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볼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는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앞서 줄거리를 말씀드렸지만 브라운 가족은 점점 무언가를 같이 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무드가 형성이 됩니다. 페루 여행을 통해 단합하게 되면서 가족의 끈끈함을 보여주고 마지막 패딩턴의 선택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하는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반대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헌터 선장인데, 헌터 선장은 조상들이 보이는 병 같은 게 있죠. 정신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조상들은 헌터를 나무라 하면서 압박하게 되는데, 브라운 가족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쿠키에서는 엘도라도 곰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면서 재미를 주고 있지요. 자, 닮은 작품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작품인데 바로 디즈니에서 만든 정글 크루즈입니다. 디즈니랜드의 어트랙션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인데요. 생각보다 재밌어서 놀랐던 작품이었어요. 가볍게 볼 수 있고요. 오락적으로 뛰어나고요. 캐리비안 해적이 디즈니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캐리비안 해적의 플롯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영화라 재밌게 온 가족이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학 며칠 안 남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정글 크루즈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팁을 드릴게요. 이제 아빠들은 그 대야에다가 물을 좀 받아놔. 그다음에 옆에다가 해놔. 근데 애들을 앞에다 앉혀. 그다음에 물이 튀길 때마다 물이 튀길 때마다 물을 탁탁탁탁 뿌려주면은 애들이 4D를 느낄 수가 있다. 네, 물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꿀팁 드립니다. 예. 패딩턴은 실제로 남아메리카에 사는 안경곰을 모티브로 했대요. 안경곰은 검은 곰이고 눈 주변에 하얀 선이 있는데 하얀 선이 안경 같아서 안경곰이래요. 아, 진짜로? 그리고 판다랑 비슷하게 초식곰이래요.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큰 친근감을 주려고 갈색으로 연출했대요. 아, 그렇군요. 자, 패딩턴 3 페루에 가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하게. 제가 패딩턴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초반에는 좀 텐션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 좀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중반부 지나면서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재밌었어. 극장에서 나오는데 애들 표정이 아주 밝은 걸 제가 봤거든요. 애들이 아주 신나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봤는데요. 수요일 날 아트카드가 다 휩쓸어 갔더라고요. 예, 제가 아트카드를 못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벤트를 찬찬히 살펴봤지. 그래서 보니까는 A3 포스터를 준다는 거야. 그딱 봤더니만 기간을 봤더니만 토요일부터 난 목요일 날 아침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트카드도 받지 못하고 A3 포스터도 못 받았다. 너무 짜증났어요. 예. 어쨌든 인기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극장에서 불태울 만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온 가족이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재밌어 할 거예요. 자, 오늘 리뷰는 하나만 짚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거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야기 구성이 좀 아쉬워요. 일단 패딩턴은 깽판을 부리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이번 작품에서는 깽판을 좀 덜 부리는 느낌이랄까요? 예. 애가 좀 점잖아졌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역시나 도심에서 깽판을 쳐야 속 시원한 맛이 있는 건데 페루로 가게 되면서 그마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도심에서는 공공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깽판을 쳐서 그런 것들을 흐트려 놓는 게 재밌는데 페루로 가다 보니까 공공 질서를 지킬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재미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여권 사진을 찍는 패딩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여권 사진 찍는 부스에서 깽판을 치게 되는데 이 장면이 도심에서 깽판 치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1, 2편에서 느꼈던 재미는 그게 답니다. 초반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모험을 떠나지 않는 앞 40분, 모험을 떠나는 뒤 1시간의 재미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험을 떠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모험을 떠나는 부분, 이 재미가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진짜 모험을 하는 후반부는 정신없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볼거리도 충만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내가 아는 그 패딩턴 맞거든요. 근데 앞에 40분이 많이 밋밋해요. 브라운 가족들을 설명하고 영국에서 페루로 넘어가고 루시 숙모가 사라졌고 그 미스터리를 설명하고 막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 전개를 다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건들이 들어갈 틈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정말 코미디도 거의 없고요. 별다른 사건들도 없어서 계속 그냥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재미를 주는 부분이 몇 마디 농담 던지는 수준에 그치게 돼요. 그나마 한 장면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 원장 수녀가 뮤지컬 같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볼거리를 제공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재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40분을 견뎌야 60분의 엘도라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극장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만 참으시면 재밌는 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딴 건 다 안 아쉽고 이게 어쨌든 가족 영화기도 하고 타겟이 어리기도 해서 제가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꼽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 이 초반부가 조금 지루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막 농담도 던지고 뭐 웃기려고도 하는데 그게 다 그냥 소소한 수준에 그쳐요. 그것만 살짝 지나면은 정말 어드벤처가 펼쳐진다.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패딩턴 추천드리면서 요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데 재밌는 영화인데 많이들 안 보시네. 예.